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투자라는 게 이 세상하고 인간을 이해하는 게 투자의 기본이더라고요. 정말 현명한 투자자로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싶은 분이라면 저는 반드시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개의 바구니가 어떤 뜻이에요? 세 개의 네. 바구니가 있다? 이것도 이제 그 찰리 먼거가 집중 투자랑 그 훌륭한 기업을 찾는 과정에서 네. 그거하고 이제 결부되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찰리 먼거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한 개념이 능력 범위잖아요. 네. 근데 이 능력 범위라는 게 결국 세 개의 바구니하고 그 연결이 되는 개념인데 네. 세 개의 바구니라는 게 하나는 이제 예스 바구니, 노 바구니, 하나는 잘 모르겠다 바구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기업들을 살펴보게 되면 모든 기업에 대해서 내가 다 적정 가치를 계산해낼 수가 없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모르겠다 바구니에다가 보내는 게 맞다. 그리고 내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예스 바구니가 있고 노 바구니가 있다고 이제 찰리 먼거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전문가들은 기관 투자자나 뭐 똑똑한 투자자는 모든 투자 기회에 대해서 다 어떤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기업에 대한 적정 가치를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고 찰리 먼거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주총회에서 찰리 먼거한테 버핏한테 얘기를 했나 찰리 먼거한테 얘기했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네. 어떤 사람이 구글이나 네. 애플이나 아마존에 지금 가치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과대평가됐다고 생각을 했는지 좀 의견을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먼거가 어떻게 대답했냐 하면 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찰리 먼거가 사실 I have no idea 네. 이 표현을 좀 많이 쓰신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할 줄 아는 게 아는 거다. 네, 그게 가장 현명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은 나는 모른다 바구니에다가 넣어야 된다고 찰리 먼거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머리 싸맬 게 아니라 네. 아는 척 하지 말고 네, 우선은 아는 문제부터 풀어라.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게 시험지 딱 봤을 때 네. 선생님들이 야 아는 문제 자신 있는 것부터 풀어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표현도 했죠. 우리는 30m짜리 장애물은 피하고 네, 2m짜리 장애물을 넘는다. 네,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쉬운 문제를 풀어서 성공했다. 맞습니다. 네, 예. 쉬운 거 풀면 되는데 네. 자꾸 그래서 좀 이제 어려운 거 하려다가 그게 우리 학교 생활하고 틀린 거거든요. 네, 우리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에서 네네네. 시험을 잘 보려면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되잖아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서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내가 풀 수 있는 시험은 문제만 푸는 거죠.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려운 문제들을 끼워놓고 네, 그걸 다 맞춰야지 상위권이 되는 건데 주식 투자는 그냥 쉬운 문제만 풀어도 네, 수익률 상위권이 될 수 있는. 네. 그래서 저 자신도 사실 지금까지 20년 투자하면서 게임주라든지 네네네. 뭐 엔터주라든지 또는 뭐 IT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는 거의 뭐 정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Yes, no, I have no idea. 요 세 가지의 바구니. 네. 그 정확한 표현은 너무 어려워 이해할 수 없는 바구니. 아하. Too tough to understand 뭐 이렇게 했는데요. 아. 하여튼 잘 모르겠다 바구니에다가 많은 문제는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잘 모르겠다 바구니에서 하나씩 꺼내서 또 공부는 계속해서 네. 해봐야 네. 그래야지 또 이제 발전을 네.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찰리 먼거는 네.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는지 네. 현재 어떤 주식들을 네. 갖고 있는지 또 네.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 요 책에도 예, 잠깐 책에 나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있습니다. 찰리 먼거가 개인적으로 투자한 경우도 있고 그 찰리 먼거가 그 아까 그 운용을 하고 있는 데일리 저널에 데일리 저널. 네, 거기 이제 포트폴리오가 있는데요. 그게 언론사인데 그 언론사의 자금으로 주식을 네, 어떻게 사는 보면 거죠? 스몰 벅시 해서웨이라고 그렇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있듯이 이렇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는 코스트코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리루라고 네네. 먼거가 중국의 워렌 버핏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그 젊은 분이 계시거든요. 예. 그 리루가 운영하고 있는 히말라야 캐피탈 요 세 종목에다가 요 세 종목을 투자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데일리 저널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웰스파고 그리고 US 뱅코프라고 이런 은행 주식들의 한 80% 가까이가 투자가 돼 있고 어허. 나머지 20%가 중국의 알리바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알리바바 투자도 결국은 리루가 알려준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벅셔 해서웨이랑 코스트코 리루 그다음에 회사 차원으로는 리루의 알리바바랑 은행주 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코스트코를 왜 투자했을지는 네. 제가 이해가 가는데 코스트코는 어떻게 보면 뭐 코카콜라나 아마존과 굉장히 비슷한 이제 그런 네.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은행주에 왜 이렇게 투자를 했을지는 그러게요. 저 자신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한두 개도 아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US 뱅콕. 네. 리루가 그 BYD라고 네. 하는 BYD 이게 네. 예전에 맞습니다. 2008년인가 2009년인가 언제쯤에 네. 그거를 추천해준 분이 리루라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 네. 중국의 BYD에 투자를 네. 해서 네. 큰 수익을 얻었는데 네. 그걸 네. 추천해줬던 분이 네. 리루. 네, 맞습니다. 그분을 이제 중국의 워런 버핏이다. 네. 이렇게 또 찰리 먼거가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근데 어찌됐든 개인 자산의 대부분은 거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네, 맞습니다. 제일 크고 그래서 찰리 먼거의 총 자산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림이긴 한데 한 3조 원. 네. 예,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 정도 네. 된다고 네. 하는. 예, 근데 예전에 자기 친구를 통해서 냈던 책의 제목은 가난한 찰리의 네. 연감. 그 책 제목이 왜 가난한 찰리의 영감인가 하면 네, 네. 찰리 먼거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예.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사람 중에 그 치알디니라는 심리학자를 네네네네.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그분보다 찰리 먼거가 더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요. 네.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을 찰리 아. 먼거가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네. 그 미국 독립전쟁에서도 참여를 했었고 또 뭐 피레침도 개발하고 뭐 이런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쓴 책 중에 하나가 푸어 리차드 알마니악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 가난한 리차드의 연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푸어 리차드 알마니악을 어떻게 보면 좀 오마주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푸어 찰리스 알마니악이라는 거를 그래서 이분이 책 제목을 푸어 찰리스 알마니악이라고 쓴 것만 보더라도 이분이 벤자민 프랭클린을 얼마나 존경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벤자민 프랭클린의 조언을 보면 네. 사실 이제 그분의 조언도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치 있는 조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찰리 먼거의 조언도 어떻게 보면 그 벤자민 프랭클린의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또 이제 엄청 계속 강조를 하는데,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책 속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근데 진짜 이 찰리 먼거의 책 속에 정말 그러한 많은 지혜가 네. 담겨 있어서 네. 이건 제가 꼭 봐야 되는 책인 것 같아요. 당장의 투자에는 도움이 안 되겠지만 이제 정말 현명한 투자자로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싶은 분이라면 저는 반드시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내가 찰리 먼거 책을 왜 이제야 읽지라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네. 없었으니까. 그냥 없었으니까. 예, 변명은 됩니다. 찰리 먼거가 사실 투자 성과도 성과인데 앞에서 우리는 계속 이제 오마의 현인 버핏뿐만이 아니라 같은 고향인 찰리 먼거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분이 진짜 현자로 대우받는 이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이 책에도 이제 찰리 먼거가 강의를 한 대표적인 강의 5개가 소개가 돼 있는데요. 그 강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제 이 책을 이제 뭔가 투자 기법을 배워야 되겠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내 투자 실력이 뭐 많이 향상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이 책을 읽으면 사실은 굉장히 좀 실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그렇게 뭐 당장의 투자 기법이나 뭐 이런 거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거든요. 투자 스킬이나 기법은 없고 네. 그런 거 저기 유튜브 보면 막 눌림목 네. 매매 기법 이런 네. 거 많이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물을 떠먹여주는 네. 그런 책이 아니라 저 물 있는 곳까지 그냥 안내해주는 이제 그런 네.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5개 강의가 실려 있는데 요 강의 제목이 월드리 위즈덤, 세속적인 지혜, 네.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주는 이제 그런 강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 내용도 사실은 어떻게
주식을 선별하고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뭐 이런 얘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세상 사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 오판의 심리학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뭐 잘못 생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강의를 하셔가지고 이분이 한 얘기의 거의 한 반 이상이 이렇게 세상 사는 지혜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거를 알려주는데 좀 많이 할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투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이제 찰리 먼거한테 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자신도 사실은 네.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 종목을 선택하고 뭐 그 포트폴리오 운영하고 이런 거를 혹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찰리 먼거 책을 읽었는데 처음에는 찰리 먼거 책을 읽고 나서 좀 실망스러웠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분이 한 얘기가 사실은 투자에 당장 뭐 도움이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책은 아니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투자라는 게 이 세상하고 인간을 이해하는 게 투자의 기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찰리 먼거가 추천했던 서적들 많이 찾아 읽고 그러면서 저 자신이 뭐 세상하고 인간을 바라보는 뭐 그런 관점도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찰리 먼거가 인생의 지혜를 알려주는 그런 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수익을 더 낼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해질 수 있을까? 사실 거기에 대한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과 답은 제시를 해주시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또 찰리 먼거가 다양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책도 엄청 많이 읽으시는데 심리학도 굉장히 중요하다 많이 맞습니다. 강조를 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60페이지에. 인간의 두뇌는 회로가 부족하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온갖 지름길을 만들어낸다. 뇌 속에서.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 도구의 한계를 깨달아야 하듯이 인지기관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 인지기관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의 한계, 인간의 심리의 한계, 그걸 깨닫고 어떤 오판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또 이런 말씀이시기도 하고요. 정말 중요한 거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강의 중에 하나가 그 오판의 심리학이라는 강의인데요. 사실은 그 오판의 심리학이 이분이 한 강의 중에 좀 제일 핵심되는 강의 중에 하나라서 그 강의를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그걸 이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1995년에 강의를 하고 그 이후로도 몇 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었었는데요. 그 내용이 뭐 이 책에 실려 있는데 그래서 이제 찰리 먼거 자신이 그 인간이 오판하는 그런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교수 중에 하나가 그 치알딘이라는 교수를 되게 좋아합니다. 설득의 심리학. 우리나라의 설득의 심리학이라고 책을 쓰신 분인데 그래서 벅셔 해서웨이 주식을 치알딘이 교수한테 선물로 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A주요? 네, A주. 그 한 주에 몇 억짜리 그거. 그래서 이제 그럴 정도로 그 치알디니 교수를 좋아하고 그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이스트릿에서 심리학을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잘하려면 세상을 또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심리학을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좀 조금이나마 좀 구독자분들한테 도움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먼거에게 지혜를 하나라도 더 우리가 좀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먼거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거가 준 지혜들을 좀 같이 이야기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먼거가 끊임없이 강조를 하는 게 독서하고 학습을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비법 뭐 이런 거를 많이 찾으시는데 먼거의 대답을 보면 비법이라는 건 없다는 게 이제 먼거의 대답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 점수 잘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하는 수밖에 없죠. 뭐 열심히 정석 풀고 공부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듯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먼거처럼 되기 위해서도 어떤 지름길이 있는 건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데 먼거가 이제 제시를 하는 거는 독서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먼거가 이제 직접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나는 현명한 사람 중에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나랑 워렌 버핏이 얼마나 책을 많이 읽는지 당신이 알면 깜짝 놀랄 거다. 내 자식들은 나보고 다리가 2개 튀어나온 책이라고 뭐 부른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움직이는 도서관.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 역시
항상 뭐 책 두세 권을 항상 손에 들고 다닌다고 하고 있고, 워렌 버핏도 이제 출근하고 나서 하루에 대여섯 시간은 이제 책을 읽는데, 뭐 책이나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읽는데 시간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시간에 거의 반 정도를 워렌 버핏이 책 읽으면서 보낸다는 거죠. 그렇죠. 신문 한 네다섯 개 보시고 네, 책 네. 읽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워렌 버핏한테 어떻게 하면 뭐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라고 그 주주총회에서 물어봤더니 매일 500페이지씩 읽어라라고 워렌 버핏이 조언을 했었거든요. 거의 뭐 이제 어떻게 하면 손흥민처럼 돼야 됩니까? 하루에 슈팅 500번씩 해라. 네, 약간 이런 네. 느낌이긴 뭐 한데. 이런 책 한 권씩을 매일 읽으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은 이제 꼭 이런 책만 아니라 뭐 네. 사업 보고서도 있고 증권사 뭐 애널리스트 그쵸, 리포트도 그쵸. 있고 뭐 근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읽는 건데요. 아, 네. 하여튼 이제 그만큼 많이 다독하고 읽는다는 거죠.